네, 월요일 시장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 큰 변동 없이 마무리가 지어지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반등했던 데 따른 영향으로 오늘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0.28% 오르면서 1991선, 오늘은 90선을 다시금 돌파하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0.19% 강보합으로 마무리를 짓고요. 오늘 시가 대비해서는 조금 밀리지만 그래도 635선을 지켜내면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인데요.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수급적으로는 큰 이슈가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아주 소폭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고요. 기관도 코스피 규모에 비하면 큰 폭의 매도는 안 나오는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48억 매도, 기관은 84억 매수 우위로 장을 마감을 하고요.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5천억 가까운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형주들의 움직임 살펴보시죠. 오늘 시총 상위 1, 2, 3위 종목들이 모두 오릅니다. 삼성전자가 1%, 현대차가 2% 이상 오르고요. SK하이닉스가 외국인들의 매수에 강하게 변동이 되면서 3% 이상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SK텔레콤이 1% 이상 조정, 제일모직과 삼성 SDS가 코스피 200 편입 이틀째까지 조정을 받는 모습이네요. 신한지주가 0.85% 오르고요. 오늘 아모레퍼시픽이 강력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가보시죠. 자, 셀트리온이 시총 1위로 다시금 복귀하고 있습니다. 2.5% 오르고 있고요. 다음 카카오가 시총 2위 자리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동서가 상승세, 메디톡스, CJ 그리고 내추럴 엔도텍이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추럴 엔도텍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3월 들어서 쉬지 않고 상승, 오늘은 13% 이상 오르고 있고요. SK 브로드밴드가 4% 이상의 조정, 콜마 B&H가 오늘 상승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철강주 가운데 포스코가 오늘 하락하고 있습니다. 업황과 관련된 이슈뿐만 아니라 오늘은 검찰 조사가 확대된다라는 소식으로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장중한 때 4.5%까지 빠지다가 낙폭을 많이 줄이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2%까지 떨어지면서 26만 원대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은 포스코뿐만 아니라 포스코 그룹주들 전방위에 검찰 수사 확대로 인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엠텍이 가장 큰 폭의 하락이네요. 6%, 포스코 ICT 7% 이상 조정을 받으면서 포스코 그룹주들이 모두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LG 디스플레이는 저가 매수에 관련된 리포트가 나오면서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2월부터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 코스피 최근의 상승과 전혀 연동되지 못하는 움직임을 나타내다가 지난해 주 후반부터 주가가 좀 상승 흐름을 보이고요. 오늘 3.5% 오르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에 힘입어서 상승세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의 주가가 드디어 다시 300만 원대를 돌파합니다. 오늘 4.7% 오르면서 3만 8천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액면 분할 소식이 전해진 날 주가가 큰 변동성 있는 모습이 연출된 이후로 주가가 하락세를 기록하다가 곧바로 다시금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앞으로의 액면 분할로 인해서 주가의 변동성 그리고 화장품 산업의 성장 기대감 속에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비단 아모레퍼시픽뿐만 아니라 화장품 관련주들이 대부분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도 확인해 보시죠. 자, 국제유가가 급락합니다. 이제 WTI가 43달러대로 접어서면서 대한항공이 잇따른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상승인데요. 주가가 최근 5만 원대 돌파한 이후로 차익이 좀 실현되는 움직임이 나타났었습니다만 지난주 후반부터 좀 꿈틀댔죠. 오늘 6% 이상 강한 양봉을 소집해보면서 46,650원대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산성 LNS 다시금 확인해봐야 하는 날이죠. 4% 이상 오르고 있는데요. 나흘째 상승, 지난주 금요일에 10% 이상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산성 LNS는 코스닥의 종이 목재 업종에 들어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 마스크팩을 만드는 목재, 펄프의 주 원료를 사는 마스크팩을 만드는 회사라고 할 수 있겠죠. 화장품 관련주 상승과 동반되는 모습인데요. 산성 LNS의 한 달 차트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산성 LNS가 사실 아주 긴 박스권, 지난해 10월, 11월, 12월 박스권 이후로 주가가 최근에 반등하기 시작을 했고요. 한 달 동안 18% 이상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산성 LNS의 1년 차트를 놓고 보면 얼마나 올랐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1년 차트가 나오죠. 1년 동안 10배 이상 오른 거죠. 1211%, 산성 LNS가 49,7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14년 3월에 불과 3,600원이었던 주가가 현재는 49,700원까지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얼마나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이 성장의 기대가 한 몸에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차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루트로닉 확인해 보도록 하죠. 레이저 기기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 황반 변성과 관련된 레이저 치료기기가 앞으로 매출이 확대될 것이란 기대감 속에서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월 들어서 주가가 반등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오늘 5% 이상 오른 34,600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3일의 마감 전략 함께 하시죠.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우원명 부장입니다. 코스닥의 유통업체들, 제약, 그리고 음식료 업종을 중심으로 접근해보자라는 의견 제시했고요. 오늘 이호근 파트너, 외국인들의 수급이 개선되고 있다. 외국인들이 주로 매매를 하는 IT, 자동차, 화장품에 관심 갖자라는 의견이고요. 오늘 김우신 파트너, 코스피가 1970선을 지지선으로 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전략이 필요한 시점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마감 중계 함께 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퍼플인베스트먼트 정의성 팀장,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허윤정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먼저 확인해 볼까요? 네, 금일 코스피는 1990포인트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강달러 현상이 나타났고 미국의 경제지표 부진을 해서 미국 증시가 하락 마감을 했다고 한다지만은 전체적으로 아시아 증시의 강세에 힘입고 여기에다가 뚜렷한 상승 모멘텀은 없지만은 외국인들이 팔지 않는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오히려 미 증시 부진에도 불구하고 상승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대한항공을 중심으로 유가 하락의 수혜주가 상승 마감, 유가 하락의 피해주가 하락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시가 대비해서는 좀 밀리지만 635선 지켜내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어떤 점들 눈에 띄었나요? 네, 오늘 장중 물론 등락은 있었습니다만 그 폭 자체는 크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기관들의 3거래일 연속의 매수세 흐름을 좀 보이는 가운데 화장품과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의 초강세 흐름이 눈에 띄는 하루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에 따라서 지수는 큰 폭의 상승 정도는 아니었습니다만 그 안에서 종목이나 테마별로는 상당히 좀 뜨거웠었다라는 게 오늘장 특징이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역시 추가적으로는 IT와 관련된 일부 부품주들에 대한 움직임들도 함께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셀트리온과 다음 카카오의 어떤 시가총액의 좀 순위가 바뀌었다라는 것도 오늘장 코스닥을 설명해주는 주요한 이슈로서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의 예상 체결 지수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시장이 마감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 후반부터 다시금 반등하기 시작했던 코스닥 시장. 지난 주말 뉴욕 증시가 보합권에서 약보합에서 끝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당히 견조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수급 부분 체크해보고요. 특징 종목들도 여러분께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시장 마감되고 있습니다. 종가 확인해 보시죠. 한국경제신문이 3시 증시 마감을 알려드립니다. 네, 3월 16일 월요일 시장 이제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평판이 모두 빨간색으로 물들어 있는 것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오늘 1990선 근처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후반에 동시호가에서 조금 밀렸네요. 1987선. 코스닥 지수는 635포인트에서 오늘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부터 특징 종목들 구경 한번 해볼까요? 네, 금일 코스피는 일단 상승불로 마감을 하는 모습입니다. 미 증시가 하락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견조한 시장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나 오늘 체감지수가 그리 강한 편은 아닙니다. 현대차,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상승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총 상위 종목들이 상승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중소형주들의 움직임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 종목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이 있다면 바로 SK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사실은 상당히 주가의 움직임이 좋지 않았던 한 해를 보내고 있는 중이었었는데, 그 이유가 올해 하반기 드램 시장의 공급 과잉 우려 등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증권사에서 공급 과잉 이슈가 주가에 너무 과도하게 반영됐다는 의견들이 나타나면서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오늘 3.8% 이상 강세로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KTNG가 오랜만에 기지개를 펴는 모습입니다. 작년부터 상당히 시끄러웠었는데 담배 가격 인상에 대한 우려감, 이로 인해서 금연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이슈들이 결국은 담배 판매 저조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들이었었는데, 사실은 금연자는 오래 못 갑니다. 많이 가봤자 3일이고 10명 중에 많이 해봤자 2명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다시 한번 담배 판매 회복세가 나타난다는 점이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고요. 오늘 바로 그 출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제일기획은 강세폭은 많이 줄였다라고 한다 하지만 여전히 갤럭시 S6에 대한 기대감들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도 마케팅 비용을 늘릴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동통신 3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과도한 경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요인, 그로 인해서 제일기획의 어떤 판매 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CJ는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이 나타나면서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달성될 것이라는 증권사 전망이 나타나면서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사조산업은 신고가 행진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고 오늘도 무려 9% 이상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작년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작년 실적이 좋다 보니까 역시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도 나타나면서 9% 이상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었고요. 반대로 기대치가 상당히 많았던 두 종목이었습니다. 바로 삼성 SDS와 제일모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두 종목 다 지난 금요일 날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됐습니다. 그러나 코스피 200 지수 편입 이전에 반짝하는가 싶었더만은 편입 이후에는 다시 하락세를 걷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다는 것은 주가의 절대적인 기준은 실적에 대한 기준치라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삼성 SDS와 제일모직은 다른 이슈들을 위해서 주가가 과도하게 상승했다는 대한 차익 실현은 매물이 출회되면서 오늘 각각 3.7%, 2.86% 하락 마감한 하루였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코스닥 특징 종목들도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닥은 오늘 어떤 것들이 눈에 띄었습니까? 네, 역시 오늘 코스닥 시장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일부는 다소 좀 조정 양상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만 오늘은 모처럼 만에 반등세가 강하게 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화장품 원료 생산하고 있는 ACT가 14% 상승을 하는가 하면 코스온 같은 경우에도 오늘장 굉장히 급등 양상 보였고요. 대봉 LS의 경우에도 역시 급등 양상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국의 어떤 경기 부양과 함께 7%의 어떤 목표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한 앞으로의 좀 정책적 수혜 기대감들까지 좀 반영이 된 것으로 함께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 내추럴 엔도텍이 정말 강한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장에서도 13%대의 상승 흐름을 보였었는데 무엇보다도 내추럴 엔도텍의 경우에는 향후 이제 대형마트 쪽으로 과거에는 홈쇼핑이라든지 이런 그 유통 채널 부분에 다소간의 좀 한계점이 노출이 됐었습니다만 상반기부터는 대형마트로의 유통 채널을 확보하면서 과거 대비 어떤 고객과의 소위 접점이 좀 높아지고 그에 따른 실적과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꾸준하게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증권사에서는 내추럴 엔도텍을 오늘장 바이오 최선호주로서 또 꼽으면서 오늘의 상승을 더욱더 좀 가파르게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이와 함께 로만손이 오늘장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올해 JST나 브랜드가 중국 진출의 원년으로서 현재 해석이 되고 있고요. 상해와 북경 백화점에 주얼리 매장을 입점시키면서 향후 중국 매출액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앞으로 중국 관련된 종목으로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강력하게 반영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는 SK 브로드밴드인데요. 이 종목이 지난 금요일장에서는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였었죠. 9% 정도의 상승 마감을 보였는데 오히려 오늘장에서는 반대로 3.8% 정도의 하락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SK텔레콤과의 합병설이 지난 금요일장의 상승 요인이었었다면 오늘의 하락 요인은 반대로 SK텔레콤에서 합병 추진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라는 공시 내용으로 인해서 다소 좀 실망감이 투영된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특징 종목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아시아 증시 마감 상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 국제영업부 우성재 팀장 연결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시아 증시는 어떻게 마감되고 있습니까? 오늘 아시아 증시는 좀 시장 국가별 좀 다른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는 0.02% 하락한 19,250.77포인트에 장 마감하면서 시장에서의 방향성 없는 움직임이 이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지금 달러엔의 움직임이 121.17엔선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엔 약세 기조는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계속적인 상승 기조가 이끌어왔던 만큼 단기 차익 매도 물량 속에서 일본 증시는 뚜렷한 상승 모멘텀의 부재가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요. 결국 17일 날과 18일 날 있을 미국 FOMC 회의를 앞둔 시장에서의 관망세가 매수 물량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증시는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2%
20%대의 강한 상승 흐름 이어져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상해 종합주가지수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전국인민 대표대회가 폐막을 하면서 리커창 총리가 지금 중국에 대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 성장을 이어져 나가야 된다는 것과 함께 계속적으로 경기 부양에 대한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증시의 상승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상해 종합주가지수는 1.62% 상승한 3,427.51포인트의 장 움직임을 보이면서 3,400선을 강하게 돌파한 모습인데요. 결국 증시에서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꾸준히 나타나면서 증시의 상승 기조는 당분간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아시아 증시 마감 동향 확인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수급 특징 주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큰 수급의 변화는 느껴지지 않았던 하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종목들 그래도 눈에 띄었나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일 외국인들은 4억을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164억을 매도했었는데 오늘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표현이 가장 적당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매도 금액 자체의 균형을 이뤘다고 한다지만 매수와 매도의 종목은 다시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모습인데 금일 외국인 투자자들은 역시 대표주 중심으로 매수를 하는 모습을 다시 보여줬던 하루였습니다. 삼성전자와 포스코, 롯데케미칼, 아모레퍼시픽, 삼성물산, LG화학 순으로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반대로 기관 투자자들은 여전히 선택과 집중이 빛을 발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강한 상승의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군들 중심에는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현대차, SKCNC, LG디스플레이, 한국전력, 신한지주 순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가 들어왔고요. 금일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도했던 종목을 살펴보니까 삼성엔지니어링과 LG디스플레이, 삼성중공업, 한국전력, 현대건설 순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반대로 기관 투자자들은 악재를 가진 종목이라든가 아니면은 유가 하락의 피해주를 고스란히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대우조선해양, 롯데케미칼, 포스코 순으로 매도 물량이 출회됐던 하루였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코스닥 확인해 봅니다. 매도 상위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습니까? 네, 오늘장 매도 종목 자체에는 크게 중복된 사항이 없었습니다만 외국인 기관들의 동반 매수한 종목은 상당히 많이 일치를 했습니다. 어떤 종목들일지를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오늘장 외국인 기관의 동반 상위 종목, 매수 상위 종목으로는 컴투스, 메디톡스, CJ 그리고 내추럴엔도텍, 산성 LNS 등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게임과 같은 컨텐츠라든지 그리고 화장품 혹은 또 건강식품 관련돼서 상대적으로 밸류가 좀 어느 정도 높은 종목들 내에서 이런 좀 특수성을 지닌 종목들의 매수세가 집중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도 종목 같은 경우는 크게 일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 위메이드 정도만이 상위단에서는 좀 매도에 중복되는 이슈가 있었고요. 외국인들은 파라다이스와 함께 오성 LST, OCI 머티리얼즈 등으로 매도를 보였고 기관들의 경우에는 다음 카카오를 무려 214억 원어치나 매도가 상당히 좀 집중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원익 IPS, 나이스 평가 정보 등으로 고른 매도세도 함께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전반적인 수급 특징주까지 확인을 해봤고, 외환의 마감 동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와우넷 이희진 파트너 연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원달러 환율이 1,131원까지 올라갑니다. 오늘 어떤 동향 나타냈나요? 네, 역시 이제 가장 큰 키포인트는 외환시장에서는 역시 유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달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거는 이제 유로라고 말씀을 드렸죠. 유로는 이제 50% 정도의 달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면은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유가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유가는 바로 오늘 기준 그리고 금요일 기준 양쪽 기준으로 어떻게 봐도 사상 최저가를 다시 한번 경신을 했습니다.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은 이제 골드만삭스의 발언이죠. 골드만삭스 매수 잡으신 분들은 역시 골드만삭스를 좀 탓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골드만삭스에서는 삭스뿐만 아니라 이제 외신 쪽에서 국제 유가가 앞자리가 이제 3자도 보일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30달러대라고 이야기한 근거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이제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브라질 해저 터널 쪽에서는 단가가 40달러, 50달러까지 나오는데 세금을 제하게 되면은 거의 20달러까지 넘어갈 수 있다. 밑으로 하회할 수 있다. 거기다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니면은 이란 쪽, 그리고 특히 이란 쪽은 이제 핵 협상이 진행 중인데 핵 협상이 타결되게 되면은 이제 이란산 원유 재고가 좀 늘어날 수 있다. 근데 이제 실제 주간 단위로
수요일, 목요일 정도에는 원유 재고를 확인을 하는데요. 미국의 이제 원유 재고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서부 텍사스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으로 좀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서부 텍사스유가 떨어졌기 때문에 달러 강세가 유발이 됐고, 달러 강세가 유발이 되니까 역시 이제 원달러 환율도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내일 동향은 조금 더 쉬어갈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해보는데, 근거가 뭐냐면 제가 국제 유가 그 캔들 차트를 보니까 5일 연속으로 음봉을 맞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전 사례를 보니까 5일 연속으로 음봉을 맞은 적이 없습니다. 5일 연속 떨어진 것도 2011년도에 떨어졌지 이렇게 많이 떨어진 적은 없었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 저녁에 유가가 한 11시, 12시에 거래량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때 반등이 나온다라면은 좀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진정이 될 것 같다. 그래서 내일 정도는 좀 쉬어갈 것으로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환시장 동향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략 세워볼 차례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 모두 강보합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주 시장 일단 시총상위 중 종목들이 올랐기 때문에 시장이 좀 견조했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한 주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네, 이번 주 초반에는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일단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과연 기존의 금리 전망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번에는 인내심이라는 문구를 뺄 것인가가 대해서 가장 포인트가 잡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따라서 지금 월가의 투자자들이 원하는 것은 경제 지표는 좋은 건 좋은 거고요. 여기에다가 조기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은 지워라, 없애라고 거의 협박 같은 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사실은 FOMC 회의를 앞두고 나서부터는 계속해서 주가가 약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미증시의 변동폭이 좀 커지는 모습이었었는데, 그렇게 놓고 본다면 FOMC 회의를 앞두고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가의 변동성을 다소 키우면서 금융시장의 불안을 야기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따라서 역시 우리나라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어떤 수급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이번 주 FOMC 회의가 끝날 때까지는 눈치 보기 향세가 이어질 것이고, FOMC 회의가 끝난 이후에는 다시 방향성을 잡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참 힘듭니다. 선물오신 동시 만기 지나니까 FOMC 회의 예정된 상황이다 보니까 눈치 보기 장세가 좀 더 오래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달러가 지속적으로 강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투자 심리 훼손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유동성 효과라든가 경기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은 이번 눈치 보기 장세가 끝나면 역시 추가적인 상승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는데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수급이 양호한 중소형주가 대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은 유가의 하락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급락세를 맞았던 유가 하락의 피해주들이 장기적 관점에서는 분할 매수 전략이 추가적으로 하락한다면 유효한 시점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수급이 양호한 종목들을 살펴보니까 코웨이라든가 현대 그린푸드, 한샘, GS 리테일, 현대유야, 현대 홈쇼핑 등으로 압축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코스닥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635선 지켜냅니다. 이번 주 어떤 흐름 나타날지, 그리고 전략까지 세워주시죠. 네, 앞서 코스피 시장도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만 주중에 있는 FOMC 회의가 국내 증시에 있어서도 현재는 가장 좀 부담 요인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다소 좀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시장 속에 지수 자체 큰 방향성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때문에 주 중반까지는 어떤 시장의 큰 틀 안에서의 좀 움직임보다는 오늘도 보셨던 것처럼 지수의 방향성은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에 종목별 혹은 테마별로의 움직임이 상당히 활발했다라는 것에 투자 아이디어를 착안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기관들 쪽 매수세 유입되고 있는 혹은 중복돼서 외국인들과 함께 매수세를 보인 종목들 중심으로 종목별 혹은 또 일부 산업이나 테마별 전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슬림화하실 필요 있어 보입니다. 네. 코스닥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선물시장이 마감됩니다. 오늘 송병준 파트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송민수입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유입되고 있는 선물시장입니다. 오늘 어떻게 마감될까요? 네, 오늘 우리 선물시장은 지난주 금요일 대비해서 0.5포인트 상승한 254.10포인트에서 마감됐습니다. 방금 짚어주신 부분처럼 외국인 투자들이 좀 적극적인 매수를 좀 보이면서 금일만 6,400억 정도 시장에 신규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시장을 잘 견인해주는 모습이 보탄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단권에 대한 지지선들을 축구지 확보하고 있는 모습인데, 제가 지난 만기가 끝날 때 말씀드렸던 밴드권이죠. 254포인트와 250포인트에 형성되어 있는 박스권 매물층에 대한 돌파는 또 수월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FOMC까지 내용을 좀 살펴보고 시장이 움직이겠다는 뜻이 좀 강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일단 지금 상태에서 현재 외국인 투자들이 이 정도의 매수를 유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선물지수를 254포인트와 종합주가지수 1990포인트를 수월하게 돌파하지 못했다는 점을 착안한다라면 일단 254포인트와 252포인트를 형성하는 좀 박스권 구간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재 위치에서는 공격적으로 상방 쪽에 대한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박스권 전략과 보수적인 접근이 여전히 유효한 구간이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간 좋은 투자하시도록 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 상황 확인을 해봤습니다. 퍼플인베스트먼트 정우성 팀장,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의 허윤정 연구원도 도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장중 프로그램 내내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던 종목 어떤 수익률로 마감이 됐는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트폴리오 리뷰. 먼저 굿모닝 투자의 아침 넘버원 포트폴리오 탑5 종목인데요. 자, 우리 산성 LNS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일째 급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산성 LNS, 특히 지난주 금요일에 10% 이상 급등을 했고요. 오늘도 제가 앞서서 동시호가 시황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도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는데 수익률이 이제 10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96% 메리츠종금증권 강북의 신영목 지점장의 종목인데요. 1위를 차지하고 있네요. 메리톡스가 42%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3위는 NC소프트입니다. 20% 수익률, 4위 KR모터스 19% 수익률, 그리고 웅진싱크빅이 12.76%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출발 증시 특급 스타겐스타 챌린지 탑5 종목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S맥이 1위로 올라옵니다. 14%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에머슨 퍼시픽이 9% 수익률, 오늘도 좋은 움직임 나타냈던 CS윈드가 7.5% 수익률, 파인테크닉스가 5%, 넥슨GT가 5위로 올라옵니다. 3%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신규 편입 종목이 있네요. 한진이 64,800원, 오이솔루션이 22,850원, 대원미디어가 7,390원, DTNC가 26,700원으로 새로 편입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켓포커스 증권사별 포트폴리오 마켓나우앤하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증권 본사영업부의 포트폴리오인데요. 오늘 세코닉스가 매수가 25,500원, 목표가 22,000원, 손절가 19,000원이었고요. 수익률은 3.7%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녹십자가 지난주에 좋은 흐름을 나타냈던 종목이고요. 비단 지난주뿐만 아니라 지난주, 그 지지난주부터 녹십자 그룹주들이 모두 좋은 흐름이 나타냈었죠. 녹십자, 녹십자셀, 녹십자 MS 같은 종목들 대부분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최근에 제약업종 상승과 함께 동반되는 움직임이 나타났었습니다. 매수가가 154,000원이고요. 목표가 175,000원, 손절가 145,000원에 제시가 됐습니다. 세코닉스는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해성옵틱스 같은 종목들, 그리고 파트론 같은 종목과 마찬가지로 카메라 모듈을 생산해내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갤럭시 S6와 함께 더불어서 좋은 흐름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 종목들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프로그램별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식 비타민 1개월 무료 당첨자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죠. 스마트폰 뒷자리 1315-5477-0330님이 당첨이 되셨습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